코칭아 놀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코칭이 참 재미있고 좋고 의미 있는 건데 또 코칭을 접하시는 몇몇 분들에게는 코칭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서 재미있게 놀이처럼 진행해 보고 싶은 마음에 만들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코칭아 놀자라고 하는 이런 거였었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왜 코칭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가, 시대적 상황에 이런 요청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코칭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시대의 필요와 함께 이 응답하는 과정 안에서 상담이나 심리학이나 이 산업체의 어떤 리더십 이런 쪽에서 이렇게 점점 몰아지면서 코칭이 나오기 시작했던 이런 것들이고, 또 앞으로도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더 잘 돕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참 유익한 도구가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코칭을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제목이, 이 강의 제목이 코칭과 놀자였기 때문에 그럼 코칭하고 놀이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난 시간 영상을 같이 이렇게 공유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되어서 이렇게 놀이를 좀 더 구조하고 구조화된 코칭을 같이 접목시켜 가지고 이 놀이 안에 담겨 있는 이런 창의성, 절차와 우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소통의 힘으로 어떻게 담아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구슬이 서말이어도 껴야 보배라고, 이 좋았던 것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놀까요? 라고 하는 이 6가지 주제, 4가지 성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본다면, 여러분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종이컵으로 할 수 있는 일. 종이컵의 본래 기능은 물을 담아 마신다든지 음식을 조금 담아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외에 종이컵으로 할 수 있는 것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스마트폰 거치대. 예. 맞아요. 이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데, 이거 가지고 어디다 놓아야 될지 모르는데, 종이컵만 있으면 이 가능합니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화분. 맞아요. 화분. 맞아요. 작은 씨앗 발아요. 뭐 작은 선인장 같은 경우는 이걸로도 이렇게 충분하게 이 키워내는 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종이컵으로 가끔 워크숍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발상전환을 해봅시다. 어린이 놀이도구, 예, 그릇, 맞아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놀이 도구도 놀이 기구로서 쓰는데 이거 어떻게 노느냐? 여러분 종이컵으로 제기차기 가능한 거 아세요? 종이컵으로 이렇게 제기를 차더라고요. 제기는 갑자기 구하기 어렵고 종이컵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종이컵 자체로 조금 구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둔 채로 이렇게 이 컵차기처럼 하면은 이게 되더라고요. 혹은 종이컵으로 이 계량하는 거, 이 용량이 있으니까 계량을 하는 것도 있고, 종이컵으로 이 옛날 그 무전기라 그러나요? 무전기는 아니고 워키토키처럼 이렇게 선을 이어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면은 이 소리 전달하는 전화기처럼 이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거죠. 실로 연결해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 종이컵 야구 뭐 아니면은 이 종이컵으로 보석함을 만들기도 하고 종이컵으로 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가 그 본연의 목적만이 아니라 부차적인 여러 가지 파생된 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사위 혹은 정육면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주사위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놀이는 또 뭐가 있을까? 요즘은 주사위로 이렇게 숫자만 적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글자를 적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놀이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방법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사위를 만드는 이런 모양이 이렇게 이미 나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주사위를 만들 수도 있고 주사위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교육 현장에서는 이 정육면체 이 주사위를 굉장히 잘 활용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만약에 코칭에 활용한다면, 놀이 코칭에 활용한다면
이라는 차원에서 이걸 가지고 이 코칭을 만들어보는 이 놀이 코칭을 만들어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칭의 대화 모델이라고 하는 것과 코칭에 필요한 요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마치 이 정육면체 주사위의 한 면 한 면에 이 집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틀을 만들어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코칭 대화는 사실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대화가 아니지만 일정한 어느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 삶에 고민이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 그렇다면 당신이 주인공이 돼요. 주인공의 이야기를 합시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그 주인공이 정말 원하는 거는 뭔가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 갈 건가요?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자기다움, 자기만의 가지고 있던 힘, 강점들은 어떻게 발휘하고 발현시키나요?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또 하나, 그러면 이 변화와 성장이 그냥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화와 균형인데 삶에서 조화와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시간 속에서 흘러간다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나요? 그러기 위한 힘은 뭐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주변의 환경들을 새롭게 바꿔야 할 거는 뭘까요? 라고 하는 이런 도형을 만들어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 속에서 이제 6가지 주제가 나왔던 거죠. way라고 하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걸어갈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의 목표, 실행 계획, 주인공의 자기다움, 주인공의 삶의 균형, 주인공의 변화와 성장의 지속이라고 하는 이 6가지 주제. 이것이 이제 코칭 큐브 라이프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하나가 단촐한 것 같지만 주인공의 삶으로서 때로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내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고 혹은 뭔가 달라지고 싶어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인공의 자각을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이야기를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삶에서 가끔 목적 없이 혹은 목표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삶이 있었는데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럼 목적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야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사명 이런 것들은 어떤 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블럭 이 칸에서 다루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군도들이 만들면서 최적화된 실행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 그러면서도 자기 소진이 아니라 자기 완성, 본래 자기의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구현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다움, 정말 이렇게 감동이 넘치고 탁월함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또 하나의 주제, 자기다움. 균형이라고 하는 게 삶에서 왜 필요할까요? 균형이 잡히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도로를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거는 도로가 단단하게 우리가 균형을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도로가 막 늘 비틀비틀하거나 출렁출렁한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길을 걸어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안전, 균형, 조화 이걸 어떻게 만들까라고 늘 고민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변화와 성장도 사실은 조화와 균형이 없으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운동을 하겠다고 살을 빼겠다고 운동을 2시간씩 하루에 하겠다. 그러면 이 2시간이 저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2시간을 삶에서 하려면 제 삶의 기존의 24시간 중에서 2시간이 더 추가돼서 26시간으로 제가 살아갈까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 누구도 그렇게 못 살고 기존의 24시간 중에서 다른 하던 2시간을 운동하는 2시간으로 빼앗아다가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계세요. 가져다가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전에 잘 있던 2시간을 어딘가는 잃어버리는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중심을 잘 잡고 있던 거에서 2시간 분량의 뭔가를 덩어리를 빼낸다고 하는 거기에 이제 출렁출렁하는 비틀거림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2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넣느냐. 이거에 따라 조화와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고 더 잘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면서 이것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조화롭게 가기 위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기의 삶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근데 가끔 우리 한국말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속하게 하는 힘, 지속 가능성, 이거는 왜 필요할까? 그 작심삼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꾸준히 뭔가 해야 되는데 막 힘이 딸리거나 기운이 딸리거나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이 장애 요소들이 날아올 때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언가, 뭘 달리해야 되는가, 뭘 새롭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 지속의 칸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가지 주제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요?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요? 그 안에서 자기다움의 강점을 드러내 주시고요. 그 변화와 성장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새롭게 잡아갈 건가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힘들이 필요한가요? 라고 하는 이 6가지 주제로 잡혔던 게 이 아이콘 그림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2개씩의 각 블록마다 소주제가 있어요. 주인공인데 당신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하는 후아유를 묻는 거죠. 주인공은 지금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나요? 라는 회어라유를 물어보는 거죠. 사실 후아유와 회어라유는 너무 헤비한 질문이에요. 빅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고민이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누구냐 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고민을 해결하기 전에 이 존재감을 처리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후아유와 회어라유는 적절하게 사용하십시오. 가볍게 일상 속에서 내 모습, 그런데 본질 속에서 나의 본연의 모습, 혹은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정말 내 속 깊은 내 속사람의 모습, 이런 차원에서 후아유와 회어라유를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나가는 게 이제 이 외의 소주제 2가지, 후아유와 회어라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든지 변화 성장을 위해서 어떤 목표 가지고 있어요. 뭐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혹은 좋은 관계가 되고 싶어요. 혹은 뭐 이렇게 영어를, 어학을, 랭귀지를 이렇게 마스터하고 싶어요. 어디 진학을 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이 주제들이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잘하고 싶은 건 맞아요. 근데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잘하고 싶게 하는지 그 뒷단의 이야기에 때로는 좀 초점을 맞춰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콜라를 마시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분에게 콜라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콜라를 마시고 싶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갈증 해소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속이 더부룩하니까 뭔가 이렇게 톡 쏴주는 시원한 걸, 청량감을 위해서 콜라를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자기는 콜라밖에 안 먹기 때문에 콜라가 버릇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남들이 콜라를 먹으니까 나도 콜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야기는 콜라를 마시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뒷단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콜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콜라를 마시고 싶어하는 이 사람, 이 속사람의 진짜 이유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목말라서라고 하면 콜라가 없어도 이야기들이 가능해요. 세븐업도 가능하고요. 혹은 아니면은 그냥 생수도 괜찮고요. 시원한 얼음물도 괜찮고요. 근데 정말 필요하다면 소화제를 사람에게 소화 때문에 그런다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콜라를 가져다 주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이런 2% 부족한 듯한 느낌을 사실 그 마시고 싶은 본연의 이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꾸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 토익 토플 몇 점을 맞고 싶어요라고 그 내면의 이유가 뭘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 내면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분명하게 초점이 맞추어진 목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초점이 맞추어졌을 때 맞아. 이거야. 이거였구나.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어.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면서 속에서 막힌 뭔가가 뻥 뚫리는 이런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대화의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포커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초점이 이제 이야기의 향방이 달라지는데 포면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그 내면의 본질을 드러나야 될 것에 초점을 맞춰진 목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목표도 큰 목표가 있고 작은 목표가 있는데 너무 큰 목표라면 조금 그 중에 우리가 한꺼번에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는 있지만 통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늘 한 점 한 점 잘라내어서 먹는. 그래서 큰 목표이지만 오늘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작은 목표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어느새 이 맛있는 소고기를 큰 덩어리를 다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큰 목표는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 목표 뒤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보자라고 하는 이 초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간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보면은 이 선교 현장에서 어학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혹은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고 싶은 거 간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간절한가? 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선교 현장에서 어학 때문에 힘들다. 이거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막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분의 삶에 보니까 그렇게 조바심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라고 하는 건 있지만 그 불편을 지금 견디고 있고요. 그 내면에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말로 간절하지가 않아요. 이분에게 정말 간절했던 거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요? 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부르심에 대한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역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안 되면 언제든 돌아가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간절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표라는 이야기에 이 초점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얼마나 간절하냐. 그냥 하면 좋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달아서 간절 안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었을 때 목표가 초점이 맞춰졌는데 간절하기까지 한다면 말려도 해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스스로 해야 될 이유를 100가지라도 찾아서 꼭 하고 말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길을 몰랐었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이 목표라고 하는 데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끔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때가 있잖아요. 방법을 몰라 참 고민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경우에 합당한 이 절차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실행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계획표를 짜주는 것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획표는 누구라도 짤 수 있어요. 우리 계획표를 짜는 훈련을 어떻게 해왔죠? 기획서 짜는 거 어떻게 해왔죠? 사실 계획표 짜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이 국민학교 다닐 때 숙제로 배웠어요. 여름방학 계획표, 겨울방학 계획표. 그래서 선생님이 그 계획표 꼭 내라 그랬어요. 물론 그 뒷단에 계획표를 세우고 그 계획표대로 여름방학을 잘 보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계획표는 과제는 선생님이 평가하는 것, 기왕이면 이쁘고 멋있고 폼나게 만들려고 계획을 짜는 훈련이 돼 있어요. 기한서는 누구를 위해 짰잖아요. 나를 위해 짰잖아요. 기한서를 받아보는 상대방을 위해서 짜다 보니까 상대방이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기한서를 짜는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계획을 짤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멋진 계획에만 치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획표가 잘 짜지면 흡족해요. 그리고 끝. 물론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은 그러진 않겠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그런 현상들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계획표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나요? 라는 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 영어를 잘하기 위한 우리가 만들었던 이 계획이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갈까요? 어떤 이야기를 전개할까요? 라고 했더니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우리 역사 공부는 재미없지만 대하 드라마는 재밌잖아요. 그래서 마치 눈앞에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처럼 영화의 한 장면이 펼쳐지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기억이 돼. 그리고 충분히 그 안에서 감정이입까지도 되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표, 짰다, 데이터가 아니라 삶이 될 수 있도록 스토리로 만들어 주세요. 근데 스토리가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주인공이 나와요. 주인공.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주인공에게 우리가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코칭은 존재를 드러내고 선택과 책임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더니 이 계획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진다는 게 어떤 겁니까? 아웃풋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서 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며 주인공의 책임으로 이어져 가는 이야기를 다루는 게 이제 이 실행 계획의 단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자기다움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다움. 이제 코칭을 통해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삶에서 내가 이걸 만들어 갈 건데 잘 정리돼서 이것이 내 책임 하에서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삶의 최선의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희생당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완성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날마다 그 걷는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나에게 감동을 주어요. 이 이제 돌아가 삶을 살아갈 생각을 하게 되면 내게 뭉클한 감동을 주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감동을 주고 공감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나다운 것이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다움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드러낸다 할지라도 조화를 이뤄낼 수 있다.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기다움.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다움을 발현하기 위해서 탁월함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기왕이면 조금 더 탁월함을 다듬어서 경우에 합당하게 드러내는데 적절하게 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나는 탁월하기 때문에 내 탁월함을 막 써버린다면 자칫 잘못하면 과유불급이 되기가 쉬워요. 모자람도 안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도 오히려 부족함보다 못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탁월함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리고 이 탁월함을 통해서 내가 점점 더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 자기다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같이 함께 다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와 성장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들어와서 이 안착이 돼야 되는데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내 다양한 역할들은 뭔가 중요한 역할들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활동들은 뭔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변화와 성장을 삶을 살아갈 주인공의 자리를 어떻게 비집어 놓고 들여보낼 건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 이것이 나의 사명인데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서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내 모든 역할들의 질서를 부여하고 해야 할 일들의 이런 우선순위를 중요해서 저는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뒷단의 이야기지만 정말로 이렇게 빙산의 일각처럼 빙산 위에 나와 있는 것보다 그 아래 더 큰 게 있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 역할들의 재정렬을 위해 사명을 정립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만약에 이 가스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못 간다라고 하는 거죠. 시동을 아무리 걸어가지고 가고 싶어도 기름이 딱 10km밖에 못 가요. 나의 가야 할 길은 100km인데. 그럼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무언가 변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힘이 공급되어야 되고 필요한 힘이 어디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기 위한 큰 그림을 어떻게 보는가? 그러면서 이 안에서 내게 필요한 역량들을 때로는 머리를 써야 될 일이 있어요. 때로는 이 마음을 써야 될 일이 있어요. 때로는 손과 발을 써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발휘할 것인가. 그러면서 나와 이 나의 환경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어떻게 정렬시켜서 변화와 성장의 길을 주인공이 행복하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게 이제 6가지 주제와 2가지씩의 소주제가 만들어낸 12가지 소주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면서 사실 코칭은 프로세스를 따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코치가 무언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거나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코치가 놀자는 아예 코치가 개입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4개의 그림이 있어요. 이 전구는 아하라고 하는 거죠. 대화를 해나가다 보면 주인공인 상대방이 라고 하는 뭔가 성찰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말로 한번 툭 표현할 수 있도록 물어보자는 거죠. 지금 뭔가 이렇게 거기를 살짝 끄덕끄덕 하셨는데 천천히 끄덕거렸던 거 이게 뭔가요? 뭔가 지금 갑자기 말없이 이렇게 가만히 계셨는데 이게 뭔가요? 라고 하면서 툭 건드려 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변화와 성장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코칭을 받는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은 코칭의 순간에 일어날까요? 코칭을 받고 나서 삶에 돌아가서 일어날까요? 사실은 코칭의 성과는 코칭 세션이 아니라 코칭을 받고 난 이제 저의 말로는 실행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때로는 비트윈 더 세션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코칭 이후에 그래서 이것이 코칭 이후에 자기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성찰의 포인트들을 말로 표현해보게 하고 그 말한 것이 내 삶에 어떻게 반영할지 그걸 어떻게 도전할 건지를 요청을 하고 또 다음 세션에서는 도전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서 배운 것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이 아하라고 하는 성찰 포인트를 만들어두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직사각형 길쭉한 2개는 뭘까요? 어떤 분이 이거 돼지커라고 그러더라고요. 전기 꽂는 플러그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 옛날 카세트 테이프 시절에 보면 스탑 말고 퍼즈가 있었어요. 퍼즈는 잠시 멈춤이에요. 그 스탑한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멈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살짝 이렇게 움켜잡는 멈춤의 순간이었었는데 잠시 멈춰보는 뭔가 이상해요. 네, 참 좋아해요. 정말 신나는 일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방금 제 말이 어떻게 들리나요? 네, 정말 신나요. 네, 해보면 재밌겠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기대도 없고 설렘도 없어요. 그럴 때 잠깐 퍼즐을 드는 거죠. 지금 뭔가 이렇게 기대에 찬 말을 표현하셨는데 입술은 이야기하는데 온몸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뭔가요? 라고 그럴 때 잠깐 확인하려고 퍼즈 버튼을 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에서 때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아니라 아예 멍석을 깔아두었으니까 퍼즈 버튼을 누르고 시작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바둑알처럼 보이는 거는 이제 쉐어하자라고 하는 거. 내 속에 있는 거 감춰두지 말고 드러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객이 상대방이 상처받을 건데, 이거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저는 이런 게 느껴졌어요. 라고 대화를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코칭을 받는 고객인 주인공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주인공이 막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뭔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코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초대하면서 자기 속내, 진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Are you ready? 우리 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준비됐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칭을 시작할 때도 우리 코칭 시작할 준비됐나요?
주인공으로 초대해서 이제 좀 더 코칭의 진지한 이야기를 넘어가려고 할 때도 자,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됐나요? 라고 하는 거죠. 혹은 제가 조금 뭔가 직면하거나 좀 깊은 성찰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되셨을까요? 준비됐나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칭이 끝나고 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이제 코칭이 끝나고 삶으로 돌아갈 건다. 근데 삶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냐? 준비됐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자,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어떻게 아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이제 코칭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좀 튼튼한 이야기, 튼튼한 삶을 경영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6가지 주제와 그 아래 작은 2가지의 소주제 그리고 4개의 성찰 포인트에 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코칭아 놀자 코칭 큐브 라이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칭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6가지 주제는 사실 우리 삶의 6가지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있어요. 주인공의 삶이냐,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당신의 삶에는 늘 목표가 있느냐, 목표가 있는 삶이냐, 계획과 점검이 있는 삶이냐, 자기답게 사는 삶이냐,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진 삶이냐, 지속 가능한 삶이냐, 라고 삶의 6가지 부분을 툭툭툭툭 건드려 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잠깐 읽어봤었을 때 여러분의 이 삶 6가지 삶 건강한가요? 오케이인가요?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부터 알람이 일어나고 있진 않나요? 내가 요즘 살다 보니까 너무 계획 없이 사는 것 같아. 혹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꼼꼼하게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살고 있는데 이래야 될 이유가 뭐지? 목적이 뭐지? 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삶. 그래서 혹시 알람이 일어나는 거야. 아,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는데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나도 다 있는데 그냥 나는 없는 것 같아. 라는 삶. 어디로부터 알람이 일어나고서 내가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룰 수 있는 게 이 6가지 삶의 성찰 지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막 이렇게 계획하다 보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 단순해요. 육하 원칙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어디서, 언제. 근데 이게 육하 원칙에서 누구라고 하는 것도 관점에 따라서 누가 또 있지만 누구를도 있어요. 자, 이 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누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이 계획을 누구로 책임질 건가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의 생각인가요? 지금 저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죠? 이 일을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누구는 누구일까요? 내가 누구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까? 그러면서 이 who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단순한 6가지지만 이 6가지 안에서 여러 가지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코칭이다 보니까 이제 코칭의 공간에 내가 이 징검다리를 건너가듯이 자, 주인공으로 초대할게요. 정말 원하는 게 뭔가요? 액션 플랜. 어떻게 실행할 건가요? 자기담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징검다리를 건너가듯이 한 칸 한 칸 건너갈 수도 있어요. 주인공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그걸 위한 최적의 절차는 그 안에 자기다움은 뭘까요? 그렇군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답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자기다움은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셔서 세우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나를 디자인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그걸 어떻게 절차를 만들어 이루어갈 건가요?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아까 삶의 6가지 면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6가지 힘을 담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코칭 안에 큐브 안에 6가지 면의 존재의 힘,
여러분, 존재의 힘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일어나나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아, 내가 아빠구나. 아, 내가 목회자구나. 아, 내가 누구구나라고 하는 자기 자각, 자기 인식이 일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 안에서 뭔가 전율이 일어나며 나도 모르는 힘이 솟아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 존재의 힘. 때로는 목적의 힘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무언가 이렇게 목적이 생겼을 때 우리 안에서 그걸 반드시 해내고자 하는 막 이 열정과 에너지들이 솟아오르는. 그래서 저는 이 코칭 대화 모델을 에너지 주유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존재의 힘이 자각되었을 때 나오는 힘, 목적이 분명해졌을 때 나오는 힘, 또 하나가 절차가 분명해졌을 때의 힘, 그 다음에 선택할 때 나오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6개다 보니까 원칙의 힘, 환경의 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안다라고 하는 게 삶에 미치는 역동이 어떤 걸까요? 우리는 한결같기를 원해요. 근데 강단 위에 섰을 때의 나와 아무도 없을 때 나, 혹은 나를 전혀 모르는 이 사람들 틈에 관광지에 있을 때의 나, 어떤가요? 한결같나요? 아니면 조금씩 다른가요? 저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예비군 훈련을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갔는데, 이제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축 늘어진 채로 이렇게 좀 약간 풀어 헤쳐진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저는 그냥 수많은 예비군 3274번에 였을 뿐이지만은, 만약 누군가, 목사님, 어, 누구누구 씨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저를 갑자기 콕 집어가지고 익명 속에 있던 나를 실명으로 드러나게 만들어버렸을 때 어떤가요? 갑자기 그 역할에 충실해지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자각하고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로 알겠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 역동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불러주고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정의하게 하고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의 그 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분명한 목적과 뚜렷하게 보이는 목표가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딱 우리 저기까지만 가자라고 했었을 때 어때요? 등산을 가거나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나 다리 아파 못 가겠단 말이야 라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가 가야 될 게 저 멀리 있어. 아직 끝도 보이지도 않아. 이런 게 아니라 딱 저기까지만 가고 시작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그 뭔가 저기까지만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저기 가죠. 그러고 나면 기왕 온 김에 살짝만 더 저기까지만 가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목표 지점을 주었을 때 거기까지 해내는 우리 안에 힘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근원적으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비전이 선명해졌을 때 나오는 그 힘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일들은 순서를 따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주먹구구시로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창조할 때 그냥 내키는 대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절차를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워주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할 하나님을 대리할 사람을 만드셨던 이런 것들처럼 절차를 따라 경우에 합당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을 선택하고 선택해서 사용하다 보니 이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점점 더 탁월해지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이 선택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경우에 합당하게 어떻게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이 절차의 힘, 그 다음에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줄 알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이 선택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코칭을 진행하고 있지만 코칭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안에 존재 안에 있었던 존재의 힘, 목적의 힘, 절차의 힘, 선택의 힘, 원칙의 힘, 환경의 힘들을 끌어서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로만 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코칭 큐브를 통해 드러나는 6가지의 나가 있어요. 여러분 좀 비슷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 어떤 느낌이세요? 삶의 최고를 구현하는 나. 삶에 최적화되어 있는 나. 최강을 드러내는 나의 최강의 모습. 내 최상의 상태, 내 최대의 영향력. 비슷비슷한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결이 다른 나의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인공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인공으로서의 나. 주인공이지만 최고를 구현할 줄 알고 최고를 드러내고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나. 최적의 절차를 만들어내는 최적의 상태의 나. 하나님은 나를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잘못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최선의 최고의 최적의 최강의 최상의 최대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최강의 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그 최강의 나를 어떻게 내 삶에 구현해 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 최선을 다해 보았을 때 느꼈던 나에 대한 보람, 나에 대한 최고를 꿈꾸었을 때 느꼈던 어떤 그런 그림들이 주는 감동, 눈치껏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경우에 합당하게 최적의 선택들을 해나가면서 만들어왔던 삶.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최강으로서의 나. 이런 것들을 구현해냈을 때의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코칭을 때로는 말로, 때로는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 가지고 놀듯이 놀이하듯이 코칭을 진행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거는 그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한국에 있는 어떤 학원들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부에서 학교 청소년 학교에 가서 아이들 몇과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이 실제로 적용해봤고 만들어 보았던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4가지 블록, 6가지 블록이지만 청소년들하고 그 밑으로 있었을 때는 6가지를 다 다루지 않고 4가지만 일단 다루어 봤어요. 시간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주인공을 초대하고 주인공의 꿈을 세우고 주인공의 지도를 완성하고 주인공의 에너지를 채우는 이 과정이 있었던 거죠. 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동안에는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기대를 못해요. 우리 그 영웅이 나오는 영화를 볼 때 영웅이 자기의 자신을 자각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혹은 그 하류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좀 보잘것없는 이런 삶을 살기도 해요. 근데 주인공으로 자각하는 순간 역경을 딛고 정말 이렇게 최고의 히어로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코치들은 우리의 고객이 주인공인 걸 알아봐 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거나 때로는 우리를 찾아왔었을 때 대화를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랑 대화하냐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아직 주인공이 자기를 온전히 자각하지 못한 주인공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함께 대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의도적으로 때로는 주인공을 초대하는 거,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지 라고 하면서 주인공의 자리로 함께 같이 서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개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Who are you? Where are you?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Who are you? 그래서 내가 나를 발견한 것들을 내 삶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 자기가 누군지 몰랐을 때 베드로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 안에서 자기를 깨닫고 났더니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났더니 사내들인 최공의회라고 하는 최고 법정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내가는 사람에는 이게 있다 보니까 이 두려움 없이 자기의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란 자각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럴 때 너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이었기를 바래?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어떤 네가 드러나기를 바랬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주인공의 주인공다운 본연을 드러내는 거죠. 공부할 때 10분과 게임할 때 10분이 수치적으로는 같아요. 근데 질적으로는 달라요. 속도감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나요? 모니터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카메라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기회 앞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동일한 카메라 앞에 있는 모니터 화면 앞에 있는 자리지만 느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5분 있다가 나 가야 되는데 도대체 왜 안 끝나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조바심이 나는 탈출해야 되는 공간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라고 하는 거 물어보는 것이고요. 주인공의 꿈을 세워주는 여정. 그 꿈 뒤에 있는 정말 진짜의 초점을 맞춰 보자라고 하는 거죠. 혹은 아니, 뭐 됐어요. 참고 있는 게 있다면 뭘까? 견디려고 하는 게 뭘까? 근데 정말 그게 견뎌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개선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질문을 나누어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게 안 참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개선을 통해서 뭔가 세상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당신에게 이런 것을 느끼겠다면 우린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꿈과 현실 사이의 갭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갭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갭들이 쭉 나열되지만 모든 갭들을 다 다루는 게 아니에요. 코칭의 효과 중에 하나는 하나를 다루면 하나가 달라지면 연쇄 효과가 일어나요. 파생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를 다뤘지만 서너 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갭들의 우선순위를 만들고 그중에 중요한 것, 지금 다뤄야 될 것들을 다룬다라고 하는 거죠. 실행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거를 물어봤을 때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였던 친구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의 꿈이 뭐야? 그랬더니 아빠처럼 회사에 임원이 되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 그렇구나. 야, 정말 멋진 꿈인데 정말 이루어지길 바래.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어, 그러려면 일단 그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되겠죠. 아, 그렇구나. 맞아. 그래서 그 회사에 입사해서 최선을 다해야 그런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자, 그러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좋은 대학 가야죠. 그 전에 그런 게 필요하네? 좋은 대학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좋은 성적이요. 살짝 목소리 톤이 나르니, 좋은 성적. 자, 그렇게 좋은 성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느꼈을 때, 잠깐, 어때? 라고 했더니, 아, 그냥 언젠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이 안 이루어지는 거를 알게 됐어요. 좀 마음을 다시 다잡아 봐야겠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절차상으로는 몇 개 안 되는 거지만, 이 절차 안에서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만들어야 될 절차가 무엇냐라고 물어본다면 또 그 안에 몇 가지가 나오겠죠. 영어를 조금 더 이렇게 잘해야겠어. 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절차는 뭘까? 라고 하면서 이 안에 절차의 순서들을 만들어 집어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었을 때 한국사 내가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꿈을 위해서 자 해야 될 게 뭐냐, 출발해서부터 시작까지 어떻게 어떤 여정을 가면 좋을까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었던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들, 꿈들을 만드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험해 봤어요. 좀 시간이 넉넉했다면 뭔가 하나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절차들을 경우에 합당하게 집어넣어서 지금 여기서 저기까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집어넣어보는 여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have, do, be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모든 게 가능하다면 갖고 싶은 게 뭐냐? 모든 게 가능하면 하고 싶은 게 뭐냐? 모든 게 가능하면 되고 싶은 게 뭐냐?
라고 했었을 때 have to be라고 하는 개념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사람도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의 사실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갖고 싶은 것을 통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해보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구현해내고 싶은 존재의 목적이 달성되는 이 B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역으로 자, 그렇게 되고 싶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순서를 다시 정리해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 볼 수 있는 여정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렇게 계획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니까 주인공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들은 뭘까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나답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답게 할 때는 어떤 모습이 나올까. 그래서 때로는 이 모습이 나라면 근데 이 모습이 아니라 반대편에도 뭔가 있다면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낸다면 하면서 정반합의 원리로 점점 자기 효능감, 자기 존재감을 키워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발동이 걸려야 된다 그러죠. 시동을 켜는 힘이 있어요. 이거 뭔가 이렇게 눈에 들어서 해야겠네? 하고 싶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일단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꾸준히 계속 달리게 하는 추진력 혹은 이 악셀과 같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때로는 필요할 때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절제력 혹은 이 브레이크에 힘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에 보면 이 엑셀과 브레이크만 있는 게 아니라 핸들이 있어요. 방향을 전환하는 힘. 여기에서 살짝 경로를 있다 했을 때 이렇게 경로를 조절하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거를 어떻게 기준이 어디에 내가 왜 틀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면서 good to great 로 초대를 하는 거죠. 더 해야 될 게 뭘까? 좀 뺄 게 뭘까? 덜 해야 될 게 뭘까? 다르게 해야 될 게 뭘까?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 좀 이거를 완전히 좀 더 이렇게 더 풍성하게 아예 해야 될 게 뭘까?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될 게 뭘까?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탁월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블록을 통해서, 보드게임을 통해 가지고 그 코칭을 만들어가고 또 코칭을 재미있게 해나갈 수 있는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과 공유해 보았습니다.